돈으로 목숨을 사고 파는 땅에서 단 한 나라만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깃발은 저를 살렸습니다. 제 이름은 김도현, 올해 45살의 평범한 외과 의사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의사로 살아온 제 인생 중 가장 길었던 일주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저에게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의 의미를 새겨주었습니다. 7년 전 저는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내전과 가뭄으로 고통받는 그곳에서 저는 국제의료봉사단의 일원으로 파견돼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실려왔고 산모들은 의료 장비 하나 없는 방에서 목숨을 걸고 출산을 해야 했습니다. 깨끗한 물조차 구하기 힘든 환경, 전기가 끊긴 채 작은 랜턴 불빛 아래에서 수술을 이어가야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제게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봉사를 떠났지만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수술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순간 갑자기 총성이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무장단체가 마을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어머니들의 비명, 총구가 겨눠지는 소리. 순식간에 우리의 작은 의료 캠프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저와 동료들을 붙잡았고 차가운 총구가 제 머리에 닿았습니다. 100만 달러,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들의 언어는 달랐지만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돈으로 목숨을 흥정하는 그들의 세상에서 인간의 생명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수술실을 경험했지만 제 자신의 생명을 두고 협박을 당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여기서 끝나는 걸까? 저는 가족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던 딸 은지, 대학 준비를 하던 아들 준호, 그리고 늘 저를 믿고 보내준 아내. 여보, 꼭 조심하고 다녀와요. 당신은 늘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출국 전 아내가 건넨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현실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무장단체는 저와 동료들을 쇠사슬로 묶어 어두운 창고에 가두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그곳에서 하루가 며칠처럼 길었습니다. 식사는 말라붙은 빵 한 조각, 더러운 물 한 컵.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려오는 위협의 목소리. 100만 달러를 가져와라. 아니면 내일은 너희 중 한 명이 사라질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온 인질들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간호사, 독일에서 온 의사, 캐나다에서 온 구호 활동가.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뒤에는 본국 정부가 있었고 대부분의 정부들은 돈으로 협상해 인질을 풀어주곤 했습니다. 걱정 마, 곧 우리도 풀려날 거야. 돈이 오면 다 끝나. 그들은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더 불안해졌습니다. 제 뒤에는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은 협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돈으로 목숨을 거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사실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혹시 나는 버려지는 건 아닐까? 돈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나는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닐까? 칠흑 같은 어둠 속 저는 작은 수첩을 꺼내 매일 글을 썼습니다.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하지만 내일은 모른다. 하나님, 부처님, 누구든 좋으니 제발 제 딸 은지의 얼굴을 한 번만 더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매일 떨며 하루를 버티던 중 어느 날 밤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총성도 고함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에 갇힌 우리 모두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바로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보여줄 단 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 나라가 바로 제가 태어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돈으로 목숨을 사고 파는 세상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단 한 명의 생명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는지, 그리고 그 의지가 어떻게 저를 살렸는지, 이제부터 그 긴 일주일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잠시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할 약속입니다. 바로 국민을 끝까지 지키는 나라 대한민국의 약속입니다. 저는 그 어두운 창고 안에서 매일같이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철창 밖으로 들려오는 군화 소리, 갑자기 열리는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총구, 그리고 언제라도 끝날 수 있다는 공포. 밤이면 사슬에 묶인 채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바람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방 안에서 하루하루는 마치 지옥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 수첩은 제 정신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다. 하지만 내일은 장담할 수 없다. 은지야, 준호야, 아빠는 너희를 사랑한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매일 그렇게 적었습니다. 같이 붙잡힌 프랑스인 간호사 마리, 그녀는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풀려날 거예요. 우리 정부는 협상에 익숙해요. 돈이 오면 우릴 내보낼 거예요. 독일에서 온 의사 파울도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흔해요. 몇 주만 버티면 돼요. 결국 돈이 오면 끝나니까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돈이라는 해답은 저희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 지쳐갔고 눈빛은 공포에 잠식되었습니다. 무장단체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협박했습니다. 100만 달러. 그렇지 않으면 내일은 너희 중 한 명이 사라진다. 그들은 우리를 겁주며 즐겼습니다. 어떤 날은 총구를 제 이마에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는 신용을 했습니다. 탁! 허공에서 울린 소리에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 믿음을 붙잡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무너져 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납치된 지 닷새째 되는 날 밤, 창고 밖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총소리도 고함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리와 파울이 속삭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조용해요. 저 역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바람조차 멎은 것 같은 정적. 마치 바다 한가운데 홀로 떠 있는 듯한 고요함. 그 순간 낮은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목표 확인. 인질 안전 최우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목소리는 한국어였습니다. 그 후 일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창문 너머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스며들었습니다. 바닥을 스치는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총을 든 무장단체원들이 놀라 총을 쐈지만 그림자는 이미 그들의 뒤에 있었습니다. 꽉! 짧은 비명과 함께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적. 마리와 파울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공포와 동시에 믿을 수 없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왔다. 드디어 그들이 왔다. 그들은 돈을 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협상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우리를 구하러 왔던 겁니다. 한국의 군인들, 그들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들의 동작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눈앞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이 총을 쏠 때마다 총알은 결코 인질 쪽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을 방패 삼아 숨어있던 무장단체원조차 그들은 정확히 무력화시켰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게 단번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완벽하게 훈련된 움직임, 낭비 없는 동작, 인질은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게 지켜내는 계산된 행동. 그 앞에서 돈으로 협상하던 무장단체의 위협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구출 작전은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겐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쇠사슬이 풀리고 처음 맞이한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을 때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국군 대원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제 안전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세상 모든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새벽은 제 인생을 갈라놓았습니다. 돈으로 목숨을 사고 팔던 세상 속에서 한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의지로. 바로 그 의지가 저를 살린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서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차가운 총구, 겁에 질린 인질들의 눈빛, 그리고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나타난 군인들의 그림자. 그들은 마치 그림처럼 움직였습니다. 서로의 손짓 하나로 호흡을 맞추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냈습니다. 움직이지 마. 무장단체의 리더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있던 프랑스인 간호사 마리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총구를 그녀의 관자놀이에 겨누었습니다. 창고 안의 공기는 단번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팽팽한 긴장. 마리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울부짖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저는 순간적으로 손을 뻗으려 했지만 차갑게 묶인 쇠사슬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이제 끝인가? 정말 여기서 모두 끝나는 건가? 머릿속에 가족의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은지의 웃음소리, 준호가 시험 끝나고 달려와 안기던 그 순간, 그리고 아내가 건네던 따뜻한 미소. 여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돌아와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앞에 있던 한국군 대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인질을 놓아라. 우리는 협상하지 않는다. 그 말은 마치 번개처럼 공간을 갈랐습니다. 협상하지 않는다. 그건 곧 죽음을 각오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장단체의 리더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협상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지켜보는 앞에서 내가 그녀를 죽이는 걸 보게 될 거다. 그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순간 제 심장은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군인의 눈빛이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메시지만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지킨다. 짧은 정적 뒤 모든 게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빛처럼 빠른 움직임. 군인이 몸을 날려 마리를 끌어내고 동시에 번개 같은 손놀림으로 리더의 손목을 꺾어버렸습니다. 쾅!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리더는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그의 몸은 땅바닥에 제압당한 상태였습니다.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장면은 영화도 소설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돈으로 협상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군가의 목숨을 살린다는 것. 창고 문이 열리며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공기는 차가웠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군인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 말은 제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억눌렀던 두려움, 절망,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하늘은 아직 어둠에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쪽 하늘 끝에서 희미한 빗줄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프랑스 간호사 마리는 흐느끼며 군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머시 복후. 독일인 파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는 기적이야. 우릴 구한 건 돈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야. 저는 조용히 태극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깃발은 그날 새벽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깃발은 색깔이 아니구나. 그건 약속이구나. 끝까지 국민을 지키겠다는 약속. 눈물이 다시금 흘러내렸습니다. 구출 작전이 끝난 후 저희는 안전한 캠프로 옮겨졌습니다. 군인들은 지친 기색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물을 건네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진짜 집으로 돌아가셔야죠. 그 순간 저는 그들의 등 뒤에서 조국의 무게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짊어진 것은 단순한 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의지를 잊지 않겠다. 이제부터 남은 인생,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기술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쓰겠다. 돈으로 흥정하는 세상이 아닌 의지로 지켜내는 세상을 위해.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저는 단순히 한 명의 인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그 이름 하나만으로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은 무기가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진짜 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저를 그리고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목숨을 구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새로운 각성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가족들과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아내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어요. 아이들은 제 품에 안겨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돌아온 건 단순히 행운이 아니었다는 것. 누군가의 피와 땀, 그리고 목숨 건 의지가 나를 살려주었다는 것. 며칠 후 저는 구출 작전에 참여했던 청해 부대원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웅처럼 대접받고 있었지만 정작 본인들은 담담했습니다. 저희는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 대원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그 말이 어찌나 무겁게 들리던지 그 단순한 한마디 안에 모든 희생과 헌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제 삶을 그들의 정신을 전하는 데 쓰겠다고.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 두려움이 아니라 의지로 세상을 지켜내는 삶. 그 후 저는 대학 강단에 섰습니다. 국제안보와 해양안전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로,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생존자로서 학생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무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작은 의지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그들 안에 새로운 희망이 자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여러 국제회의에도 초대되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항상 대한민국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청해부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힘입니다. 그 말에 많은 외국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본받아야 한다. 어느 날 저는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7년 전 죽음과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 그 바다는 저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바다는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 바다 위에는 해적의 총성이 아닌 아이들의 웃음소리만 가득하길. 시간이 더 흘러 저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굳기는 색이 아니라 약속이다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직접 겪은 사건, 그리고 청해부대가 보여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 내가 살아 돌아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저는 더 이상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지를 전하는 증인이자 새로운 세대를 이끄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폭풍도 총도 돈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것도 역시 의지입니다. 청해부대가 보여준 그 의지는 저와 제 동료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무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 진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누군가를 지켜내는 힘이라는 것.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제 손목의 흉터를 바라봅니다. 그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그건 각성의 흔적이고 다시는 잊지 말아야 할 약속의 도장입니다. 저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다짐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지켜내는 삶을 살자.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돈보다 두려움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의지가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수도 있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명의 생존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해야 할 진실입니다. 굳기는 색깔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나라입니다. 저는 여전히 가슴 깊이 외칩니다. 한국을 건드리는 것은 곧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기 때문이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매번 영상을 만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을까? 혹은 누군가에게 하루를 버틸 힘이 될 수 있을까? 그 작은 바람 하나로 이 채널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 차갑고 가혹합니다. 돈이 먼저인 것 같고 힘 있는 자만 살아남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진짜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이야기도 바로 그 증거가 아닐까요? 청해부대의 군인들은 돈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사람을 구하기 위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고, 오늘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채널은 단순히 영상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아름다운 이야기,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짜 가치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당신이 잠시 지쳐 있을 때 위로가 되어주고, 당신이 흔들릴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드리는 그런 작은 등불 같은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다면, 또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단순히 스토리를 본 게 아니라 당신 안에도 같은 의지의 불씨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단순히 숫자를 늘리기 위한 구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독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곳에 전할 수 있는 다리가 됩니다.